지금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낙동강 전쟁이 벌어지면은 저는 이게 민주당까지 여파가 미칠 거라고 보는데 한 세력은 끝장나야 됩니다. 그럼 윤석열 자체가 끝장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 싫어서 이제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야당을 한번 관심 갖자 이거밖에 없어요. 야당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윤석열이가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 자체도 지금 이 기득권이 못 버틸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치권이 양진영이 모두 초토화되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 홍준표가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새바람 나와야 되는 거죠. 새바람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양진영이 다 쑥대밭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못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인생들이 자기들 생존 정도는 버텨도 그 사람들이 또 나서서 이 주도는 못 할 거예요. 홍준표한테 기회는 가지 않는다. 못 가죠.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아유 대선이 근데 윤석열 때문에 이게 대선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윤석열 총선 전에 이거 아웃되는 거 이 분위기면 지금 상황이면은 그럼 총선에서 이제 양당이 이제 윤석열 빼고 치르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지금까지는 지금 윤석열 죽인다 이러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윤석열이 없어졌어요. 초토화돼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먹고 찍게 돼 있거든요. 양당 중에서. 조기 대선. 대선은 아니죠. 대선 아니, 총선을 치르고 나면 바로 대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놈이 싫어서 이걸 찍는 문화였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훨씬 더 미래에 좀 구체적인 비전을 보고 찍는 분위기니까 과거에 그 사람들의 목매일 필요 없겠죠.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조기 대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기회 안 간다 봅니다. 만약에 기회를 얻고 싶으면요,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쳐야 되는 거죠. 누가 윤석열을 끌어들이는데 누가 끌어들이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역할을 하느냐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홍준표니 뭐 그래서 홍준표 정도면은 뭐 좀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그거 어차피 당내 투쟁이지 그렇다고 범국민적인 요구로 윤석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광화문 네, 안 나와라. 나와서 그러니까 아예 탈당하고 나와서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지. 당내 밖으로 투쟁이잖아요. 낙동강 전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별 의미 없는 거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단 따지면. 낙동강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광화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리더십을 구하려면은 지금 탈당을 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계속 서로 난사하다가 답도 안 나오는 것이 시간 끌면 끌수록 이준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변희재 대표님에게 살짝 좀 태클을 걸자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에 일찍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마지못해 나왔거든.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도 네. 문재인이 1등이었어요. 아, 그 여론조사 1등이었으니까. 원래 1등이었기 원래 때문에 1등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국민들 상황에서는 차기 대권주자가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정부에서 누가 가장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리하죠. 현재 1등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하면 저는 필요 없다고 해요. 지금처럼. 광화문에 나와라. 이거 완전히 침대 축구예요. 제가 볼 땐 침대 축구. 광화문에 나와라. 나와서 이 낙동강 전투 상황에서 윤석열이 목이 떨어지면은 그건 보수가 목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김무성 그다음에 뭐 유승민이 주역 아닙니까, 그죠? 주역인데 저는 그분들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역이면은 자기들이 대장할 생각을 해야지 왜 뜬금없이 반기문을 데려갔죠 그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박근혜 탄핵은 이 지지층이 거의 30%씩 버티고 그러니까 결국 탄핵에 찬반 따지면 7대3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30%가 버텼다는 얘기는 보수에서는 절반 이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의 주역들이 그러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사실은 그 뒤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뺏지도 못 달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 되돌아와서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과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역사성과 강고함은 엄청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지지율 0% 나온다니까요. 지켜줄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 기반도 없고 역사적 기반도 없고 이념적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랑 박근혜 탄핵 완전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뭐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정치적인 이 목숨줄을 끄는 사람들이 유승민, 김무성인데 박근혜의 핵심적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목을 쳤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못했다. 출마도 못했는데 출마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이 강고한 지지층이라든가 없어요. 역사성이 네. 없으니까 네. 윤석열의 목을 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정치적 표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누가 먼저 한마디로 최전방에 나가서 하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볼 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지금 침대 축구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저러면 이제 뺏기는 거죠. 변희재 대표님은 저기 송영길 대표 좋아하잖아요. 아니 제일 열심히 그냥 똑같은 거는 전 기준이 네, 누가 제일 많이 싸우냐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영길처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 전체가. 변희재 대표님 구상은 송영길 대통령, 안진걸 총리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현재 상황을 볼 때 저는 아마 이준석이 결국 윤석열을 안 따라간다. 아까 말한 대로 노원병 상황 때문에 그럼 나오는데 왜 이준석이 이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현주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이현주하고 그리고 태블릿 PC 얘기를 꺼내고 결국에는 이 지금 탄핵에 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의 최대 문제는 탄핵에 거의 김무성, 유승민만큼 앞잡이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갈라서 나왔을 때 지금 이 낙동강 전쟁 하루 인생들도 다 변절했지만 결국 태블릿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이 그러면 반성과 박근혜와의 화해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 탄핵과 태블릿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고 난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부터 윤석열 이놈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고 태블릿이 원래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게 돼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최대집 회장이 가장 그 유리한 게 여기선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누가 가장 오래 싸웠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게임으로서는 그게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의 가치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컷 해가지고 다시 박근혜로 돌아간다? 박근혜 손잡으러 가는 경쟁을 서로 해야 된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가 그 박정희 추도식에서 윤석열과 희덕거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끝났다. 박근혜를 넘어서 새로운 보수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박근혜는 언제 제외시키고 간다. 최소한 저하고 최대집 회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박근혜는 다시는 명분을 못 잡고 운 좋으면 개인적 명예회복만 가능하지 워낙 치명적인 실수 저질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 나이가 70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대집 회장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되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대집 회장은 저기 신인규하고 이 팀들하고는 만나고 있죠. 이현주 의원하고. 그렇죠. 그거랑 이준석이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멀어졌을 때 이준석, 유승민의 제3신당이 나와버리면 낙동강부터 해가지고 보수가 다시 쓰고 윤석열 세력이 있어. 요 중간에서 이준석과 유승민이 공간이 없어요. 요 중간에서. 또 중간에 끼어서 협소해져 버리죠. 바른미래당하고 똑같은. 협소해져. 3%밖에 안 되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준석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쪽 넘어오려면 이제 탄핵이랑 태블릿 PC를 정리해야 되는 올드 보수로 곧 돌아가야 된다. 이준석은. 그러면은 변 대표님이 만약에 이준석한테 조언한다면 너 대구 가서 출마해 이런 조언 하실 수 있겠네요. 대구 가서 출마하기 전에 태블릿 떼서 들어라. 아니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들고 있는데 전 여당 대표가 왜 못 듭니까? 들어야지 이준석이. 정치 재밌어. 빨리 들면 들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든다는 얘기는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정책 자산 가지고 대구를 가든 뭐 노원병을 가든 상황 달라지죠. 태블릿은 전현희 입에서부터 터진다고 봄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네요. 지난주 집회 때 전현희 의원이 와가지고 제 부스에 와서 이야기했죠. 책 다 읽었다고. 이거 저희가 터뜨려 주겠다고. 그분도 이 꼼꼼한 법조이네요, 굉장히. 그리고 좀 기질이 좀 손혜원 씨랑 비슷해서 뭔가 꽂히면 좀 계산 없이 막 미는 좀 기질들이 있어요. 둘 다. 아마 전현희 씨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전현희 우리 권익위 위원장도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뭐 제법 큰 거목이 됐어요. 저 정도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세게 맞붙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사안 때문에 소영길 대표랑 버금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더 많이 싸우냐 이제 그게 이제 스코어로 이제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요. 김기현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은 김기현을 어떻게 할까요? 서울로 무조건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 김기현을 못 올려보내는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김기현이 올라오겠습니까? 이 사람도 거기서 무서워 출마할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럼 당대표 그만두는 거예요? 울산에서는 자기도 5대5 승부 가능할 거예요. 김기현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근데 서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김기현 왔잖아요. 사람들이 네. 알아보질 못해. 어디 갑니까 김기현이? 근데 김기현이 무소속으로 울산에서 출마해서 또 반윤을 내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현재 상황에서는. 낙동강 그 전선 벌였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어줍지 않게 했다가 끝장날 거고 아마 저 반윤으로 붙어야 될 겁니다. 반윤으로 붙어야 네, 된다. 네. 야. 근데 반윤 정도 붙으면 김기현은 불출마해야죠. 반윤하면서 무소속 출마한다 이거. 명분이 없지.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윤석열 밑에서 한 짓이 그 있는데. 사람의 정치 인생을 보면요, 네. 거의 뭐 철면피 깐 사람이기 때문에 반윤으로 무소속 나올 겁니다. 아마. 부끄럽다 사실. 그러니까 이 김기현이 정말 이 온갖 추태를 다 보여줬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네. 네. 아니 진짜 내가 김기현을 1년 동안 봐서 그렇지 그 전에 김기현은요, 그래 젠틀한 이미지, 젠틀한 사람 분명히 젠틀한 아니었어요. 이미지였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내가 잊어버렸어 그 사람의 과거 이미지를. 네, 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은 당 대표하고 괜히 친윤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버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한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지지? 저 가만히 있으면 또 저기 울산에서 편안하게 해먹을 수 있는데 눈에 안 띄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사례가 삼선에서 특히 삼선했던 김재원이 서울로 왔다가 그냥 박살 나버렸잖아요. 와서 경선에서 떨어졌대요. 경선도 안 되는 경선도. 근데 참 그것도 참 애매한 게 뭐 제가 뭐 김재원 의원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영남에서 사람을 빼가지고 와서 뭐냐 공천 줘야지 또 경선을 지킵니까 그걸? 근데 그게 지금도 현역 위원장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이제 하태경이 수도권 위원장들 모아서 회의하는데 오지 마라 너희들 영남 애들 어디다 대고 여기 들어오냐. 아 원외위원장들이 하태경 니네 뼈도 보고. 못 추린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또 완전 반발이야. 그러니까 수도권 위원장은 뭘 얘기했냐면 이번 총선에 윤석열 개입을 막아달라. 야. 그러니까 검사들을 꽂든 영남 애들을 꽂든 어쨌든 열심히 지금 뛰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거니까 윤석열 개입을 막아달라니까 지금 다 따로 노는 거야, 지금 이거. 이제 해석하면 이런 거네. 원래 수도권 위원장들은 반윤 정서가 깔려 있는데 원래부터 반윤인데. 윤석열은 자기 터전인 영남을 지켜야 되는데 영남을 윤석열이 먼저 공격해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그렇죠, 애들은 그죠? 수도권을 빼려니까 수도권을 또 돌아버린 거죠. 음. 아까 말한 대로 김기현을 서울로 빼려면 공천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병민 지역구 가나?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음. 위험한 짓을 지금.